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1월 10일 갑자기 경찰에 출석하면서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며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이미 경찰에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그가 3차 출석 시한인 1월 10일 갑자기 경찰에 출석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불과 닷새 전 1월 5일이죠. 앞으로도 자고 우면하지 않고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전례 없는 대국민 담화까지 했던 박종준 경호처장. 도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석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 처장이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석해 허를 찔렀고 취재진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라며 일종의 윤석열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을 전개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전이 목적이면 대국민 담화를 또 하면 되지 굳이 경찰에 출석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윤석열이 경질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으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안을 제안하며 흔들리는 박 처장을 윤석열이 경질하고 김건희 라인인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 중심으로 결사항전태세를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사전에 박 처장의 사퇴 서식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과 거의 같은 시간에 윤석열 측 윤곽금 변호사가 경호처장 복귀 시까지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귀 시, 즉 복귀를 가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표까지 제출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면 국민 누가 수사를 받겠냐.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특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친정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을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하는 상황이 적절하냐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결국 이건 백기투항입니다. 권력이 붕괴하면 측근부터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미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신속 체포해서 저지선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니까 난파선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을 호위할 명분도 없습니다. 지난 1월 5일 대국민 담화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박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이 있는데 경호처가 그것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이고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위법, 편법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는 공수처 소관이 아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이 신청은 이미 기각되었고 법원에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편법, 위법 논란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을 호위할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경호처장 위치에서 또 경찰과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줄줄이 체포되는 사태로 끝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일부 강경파를 제외한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있고 윤석열 호위 방침에 반발하는 내부 기류도 있으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이 총대를 메고 사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래도 그렇지 혼자 살자고 나오면 됩니까? 남아있는 경호처 직원은 어떡합니까? 경호처가 체포영장에 협조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윤석열을 버리고 경호처 직원을 살려야 했습니다. 왜 이 정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고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느닷없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태로 경호처 내부의 동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측은 난리가 났습니다. 군 병력도 없는 마당에 경호처 단독으로 호위해야 하는데 수장인 경호처장이 백기투항을 했으니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군 병력 투입은 안 맞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맹비난하면서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호 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리가 된 윤석열의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윤석열의 바람과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대표적인 김건희 라인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 때 경호처가 직원 200명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결사항전을 했던 것도 김 차장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경호처도 윤석열과 김건희 라인만 남았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11일 3차 출석 시한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내부의 동요를 진정시키려면 시간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찰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즉각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숨 쉴 틈 없이 밀어붙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경호처 수뇌부의 김건희 라인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호처 지휘부가 붕괴되면서 경호처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21세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격을 살리는 길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출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진 출석하지 않는다면 2차 체포는 명확하고 단호해야 하며 그것을 가로막는 공수처 직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싹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란 우두머리와 그 잔당들을 체포해야 내란이 종식됩니다. 감사합니다.